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그 우울이라는 단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영어로는 depression symptom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을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은 어떤 막 우울하고 슬픈 어떤 감정의 상태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기력증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제가 앱을 만들면서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라고 써주셨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거의 없거나 극도로 낮은 상태. 그래서 뭔가를 할 의지를 낼 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게 몸으로도 표현이 되는 상태. 그게 우울이든 화든 뭐 짜증이든 무기력이든 그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우울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여야지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해졌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생존이랑 직결된 본능들 있잖아요. 그 조절이 안 되는 게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먹는 거랑 자는 게 있는데 실제로 끊임없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를 먹거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의 어떤 사소한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할 수 없게 되는데 진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는 거 그리고 씻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을 정돈하는 거 이런 일들이 거의 다 불가능해져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신민아 씨가 맡은 캐릭터가 우울증 환자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공감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같은 영상의 댓글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글들도 되게 많아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염없이 게으르고 한심하죠. 그 정도의 중증 우울증 환자랑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버릴 노릇이거든요. 사실은 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 한참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박혀 있었던 시절에 그때 그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상에서 정성일 씨가 신민아 씨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그 장면 있죠. 그게 거의 똑같이 저희 집에서도 있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되게 못된 말을 해요. 근데 보면 신민아 씨가 그냥 말로 몇 마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아이를 안아 들고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때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더 터질 노릇이죠. 막 내가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데 얘가 뭐 대꾸라도 하고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또 그러고 입 다물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게 듣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다 이렇게 칼처럼 박히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뭐 화를 내든 뭐 아야 소리를 하든 그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기운조차 없어서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까지 거기에 재현이 된 걸 보면서 작가님이 병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상생활조차 안 되는 중증 우울증 환자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보기에 저는 늘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자기가 출근할 때도 그냥 누워있었고요. 퇴근했는데도 누워있어요. 출근해서 피곤해서 집에 오면은 집이 아침에 나갈 때의 모습 그냥 그대로고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뭐 속옷이고 양말이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집안일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근데 보면은 정작 힘든 건 본인이잖아요. 왕복 3시간씩 그 10,000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나도 괴로운데 너는 근데 그냥 뭐 우울증 핑계 대면서 집에 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어? 당연히 화가 나죠. 정작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나잖아. 너는 맨날 누워서 뭐하니? 나아지려는 노력이라도 하니 네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잔인하게도 그 나아지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 이 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 저는 우울증이라는 이 병의 이름이 사람들이 이 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약간의 어떤 허들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 아, 내가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요즘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기력한 상태야.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나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상태시라면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증일 수 있으니까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가시든 병원을 가시든 아니면은 우울증의 가장 좋은 활동인 운동을 하시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럼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딱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든 운동을 하시든 뭔가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더 움직이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그 표현도 좀 그다지 맞는 비유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울증이 감기라기보다는 마음의 비염이나 알레르기랑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도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나 스스로의 병을 자각하지 못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쪼록 어떤 식으로든 다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을 찾고 좀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